한국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수술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고통이 심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IT화, 현재는 AI화로 사람들이 적어도 선진 기술만 있으면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기반을 그때 닦았어요. 그러나 일본은 전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일본 내 유행 중인 초저가 슈퍼란 무엇인가요? 일본 안에서 초저가 슈퍼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이유는 엔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수입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일본 전체의 물가는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는 일본인들의 월급을 거의 사실 30년 전도 전식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요새 들어와서 전이었던 기시다 전 총리가요, 월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월급을 올렸는데 그러나 물가 상승폭보다 물가가 올라간 그러한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은 즉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뭔가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저가 슈퍼라는 것이 많이 생겼죠. 거기는 하나의 제품의 마진, 이익은 거의 받지 않고 그러나 굉장히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싸요. 굉장히 싸고 일본에서 500엔 코인이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한국 원으로 4,500원 정도가 되는데 왕코인 도시락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코인이라는 것은 그 500원 코인이 하나. 그러니까 5,000원 정도, 5,000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거, 그것이 많이 선호되는 거죠. 그것으로 점심을 다 해결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초저가 슈퍼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제 대학교 시절에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 캔커피라든가 이런 것은 100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엔이에요. 40년 동안 20엔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40년간에 5배, 6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자재 같은 것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유는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을 줘야 하는 돈을 계속 저축해가지고 기업 자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돈을 보통 기업에서는요,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것에 많이 써요. 사원을 위한 복지라든가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일본의 많은 기업은 그런 것도 많이 안 해요. 세계에서 회사원을 교육하지 않는 나라,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유일해요. 다른 나라의 인재 양성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10분의 1 이하밖에 안 써요. 한국도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회사의 질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나 일본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는 돈을 오히려 다른 데 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낮춘다.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본의 생각은 싸게 들어오는 중국 제품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도 한국하고 일본의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한국 제품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게 좀 있잖아요. 중국 김치보다 한국 김치가 맛있고 다 중국 김치 먹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 제품은 싸도 좋지 않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비싸도 사요. 그러나 일본의 기업들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고 일본 제품하고 중국 제품이 비교가 되면 일본 제품이 패배를 한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도 싸게 쭉 유지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배착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월급을 올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IMF를 겪었을 때 일본도 어려웠거든요. IMF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노사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회사원을 잘리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해고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60세, 올해부터는 65세까지 전년 가능하거든요. 전년 대직은 65세까지. 한국은 뭐 40세 지나면 언제 그만둬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단 60세, 올해부터는 65세, 앞으로는 전년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저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더 물가를 싸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월급을 올려라 라고 해도 올리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일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너무 순해가지고요.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회사원들만 비교하면요.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회사원은 뭐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70%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나 일본은 70%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을 안 합니다.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네 라고 해서 월급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올려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쓸데없이 참았어요. 이 참았던 부분이 일본이 경제대국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굉장히 안 좋은 미학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한국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고통이 심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IT화, 현재는 AI화로 사람들이 적어도 선진 기술만 있으면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 기반을 그때 닦았어요. 물론 현재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은 일단 전리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윗사람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윗사람들이. 결국은 한산 이야기가 나오는 연공서열 이게 많이 남았고 그리고 종신고용 이것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 무너진 회사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아직 일본에서는 이 특유의 기업 문화가 20세기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폐해가 뭐냐? 윗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윗사람들이 IT, AI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세대가 다르면요. 낡은 세대는 그 세대의 생각만으로 다 성공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많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공부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일본은 IT, AI에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AI에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월급이 너무 작아. 20년 이전의 월급 초봉 거의 비슷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거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국 원으로는 220만 정도였어요. 초봉이 당시 40년 전에 초봉이에요. 지금은 250만 정도예요. 일본의 초봉. 그게 좋은 회사에서요. 괜찮은 회사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연공 소열이기 때문에 위에 가야만이 높은 월급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한국보다 월급이 낮다. 지금 한국은 초봉이 좋은 회사이면 월급 자체가 적어도 300, 400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60%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주 으스한 인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고 다른 외국의 회사로 들어가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인재 유출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고 이게 일본의
큰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 말아라.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러한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요. 일본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자유해요. 그런 거. 한국은 오히려 중국의 그런 회사에 간다면 지금까지의 정권에서는 이거 뭐 매국노 같이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도쿄에 있는 화웨이 본사에 가면 660만 원 정도 주니까 조봉.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에 또 진짜 본사에 가면 총 500만 원 정도 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죠. 혹은 미국의 콘설턴트라든가 우수한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요. 유럽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본에 인재가 안 남아. 그래서 IT라든가 AI에 기술도 있고 그리고 참비, 소르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일부 라쿠텐라든가 소프트뱅크라든가 그러한 괜찮은 대기업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극히 일부잖아요. 80%는 중소기업입니다. 일본 내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역시 일본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남녀의 월급 차이가 아직은 있고 또 그 여성이면 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성들이 옛날부터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새는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요인은 그 여성들이 굉장히 피스를 갖고 있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상대해주는 그러한 호스트 클럽라는 데에 가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도쿄나 오사카 도시에 나온 그 여성들은 처음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고독하고 쓸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번화가에 갔더니 굉장히 미남의 남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콩물을 보게 돼요. 이게 나이트 클럽 아니라 호스트 클럽입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호스트 클럽에는 호스티스가 아니라 호스트가 있는 거죠. 남성들이 여성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남성의 밖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미남이에요. 왜냐하면 그 매상을 많이 올린 사람의 사진을 밖에 또 내걸어요. 그 호스트 클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미남들이죠. 그 호스트들이 여러 곳에서 또 유인을 해요. 처음은 무료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가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죠. 이게 또 돈을 금방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나중에 갚아도 된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계속 다녔더니 이제 갚을 수 없는 정도로 빚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호스트가 뭐 일부도 아니라 굉장히 이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호스트는 요새 길거리에 그냥 서서 손님을 맞으면 그냥 돈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특히 도쿄의 신주쿠, 신호쿠보, 공원이라는 것이 젊은 여성들, 10대도 있고요. 젊은 여성들이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다침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지방에서 가출을 하여서 나온 소녀들도 있고요. 가출을 했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스트 클럽에 가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다침보를 하는 것입니다. 타츠는 쏘다라는 뜻이고 응보라는 것은 그대로 기다린다. 서서 기다린다. 뭐 그런 것인데 다침보 하면서 손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 신주쿠의 어떤 곳에 가면 여성들이 그냥 서 있어. 2m 정도의 간격으로. 근데 거기에 남성들이 다가가서 이제 코레를 하는 거죠. 오르마로.
그렇게 해서 합의하면 틀이 어딘가에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기는 했는데 연령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의 여성들도 많았고 진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진보는 하지 않았어요. 거의. 중간에 야쿠자, 폭력배가 키워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님으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그렇게 해서 손님하고 그 여성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폐후에는 야쿠자 조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요.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서 있어요. 오사카에도요. 도톤보리라든가 좀 유명한 번화가에는 도쿄하고 비슷하게 서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한번 대대적으로 경찰 쪽에서 그런 여성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거에서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찰의 단속이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또 이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새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보는 것보다 엔조니까 엔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달러 혹은 원 이것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미국이나 또 한국에 오는 거예요. SNS에도요. 가끔 이상한 게 들어와요. 오랜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가 오랜만이야. 그러고 다 삭제하는데 이게 그것이구나. 뭔가 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내는 거죠. 특히 일본의 라인. 일본 사람들 라인 많이 쓰죠. 제 라인의 주소가 이곳입니다. 거기에 좀 접속해달라.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근데 한국말을 하니까 이상해. 그런데 일본인인 것 같던데 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 한국인 업자가 들어가 있을 거죠. 막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요르토의 소녀들이라는 그 일본인들은 뭐 30명 정도 일본 여성들 그런데 4명 정도의 그러한 경영자는 다 한국인이었다라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성매매 관광 수도됐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인가요? 도쿄의 신오쿠보, 오쿠보 공원 지금 명소예요. 거기에 가서 그 유튜브 찍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여성들이 또 젊은 여성들 또 어린 여성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소가 돼버렸어요. 성매매 하지 않아도 외국인이면 가서 보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남성이면 그래서 거기에 또 외국 손님들이 보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도쿄에 갔으면 거기에는 호텔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스파 가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좀 신오쿠보 가보자. 그리고 또 신오쿠보는 그리고 오쿠보 공원이라는 거 한국의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혐한 시위가 많았던 데입니다. 거기는 신오쿠보예요. 그런데 오쿠보 공원이라는 곳은 신오쿠보하고 신주쿠라는 역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오쿠보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주쿠에서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으로 넘어갈 때에 오쿠보 공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호스트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스트 클럽 공원에 모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먼저 코로나 때 잘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잘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탄시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려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도쿄나 오사카의 그러한 집값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이 또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빠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전의 경제 상황을 일본이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그 여성의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남성하고 비교할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력도 없고 그러면 약자가 되잖아요.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약자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 라고 하여서 그런 식으로 또 호스트에 빠진 여자들이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그 하루에 굉장히 많이 번대요. 하루에 많이 버는 여성들은 보도에 의하면 3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니까. 그는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하루에. 그러면 호스트한테 1,000만 원 빚이 있다라고 해도 뭐 일주일 정도 열심히 하면 이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보니까. 그래서 요새 일본에서 그 매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신사임당에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